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예, 오늘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모셨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뭔가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분위기 같아요. 여러 자영업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 좀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전 팀장님? 국내 여행 위주로 뭐 계획들 이제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는 뭐 휴가를 할 게 있겠습니까? 표창원의 하이킥 출연이 제 휴가죠.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네. 빈말을 그렇게 잘하시는군요. 일주일에 하루 나오시는데 굳이 다 비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예. 저는 이제 금토일 정도 짧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국내로요? 네네. 좋으시겠다. 네.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다양한 휴가에 대한 계획 혹은 휴가 뭘까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 휴가나 소비 진작을 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있느냐 이걸 좀 분석해 보려고 두 분 모셨는데 전민기 팀장님 우선 코로나를 단어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이거를 왜 했냐면요. 코로나 연관어나 상황을 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여름 휴가 뭐 계획 이런 게 좀 읽혀져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2021년 코로나 언급량이 한 394만 건 정도 되니까 네. 우리 이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고요. 그렇죠. 이제 상황 분석을 보면 2020년에는 어땠냐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라든지 회의, 입국, 근무, 계약 이런 상황과 고 연관성을 가졌었어요. 그랬었죠. 예. 근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치료, 회의, 뭐 근무 이런 키워드들 사이에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세 번째로 많이 언급이 됐고요. 2020년엔 잘 보이지 않던. 그렇죠. 네. 그다음에 관광 이것도 뭐 여행과 거의 비슷한 키워드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모임이라든지 올림픽까지. 올림픽, 도쿄올림픽.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배달이라는 키워드도 보이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관광 쪽에 대한 어떤 상황으로 많이들 좀 이 코로나를 함께 연결지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그 연관어는 주로 이제 백신이나 접종 방역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예. 백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걸 백신을 다 접종한 이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그때 이제 여행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성어도 보면 사실 코로나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긍부정 비율이 뭐 부정 비율이 한 70-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네. 이제는 물론 부정이 좀 많긴 합니다만 48대 51까지 올라왔다. 근접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 되고 접종 맞은 이후에 주변에서 누군가 갔다 왔다 네네.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면 아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이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와는 좀 달라진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해는 코로나19 극복하기가 지난해 하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네. 이제 올해 들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이라고 하는 연관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일종의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백신 접종이 이 속도를 내면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물론 이제 야외지만 예. 그리고 이제 여행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국내 여행에 대한 연관어들 특히 이제 제주도 특히 이제 남해안 네. 또 동해안 이렇게 이제 여행과 관련된 연관어가 그만큼 여행이라는 게 이제 삶의 활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일부인데 네. 빼앗겼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연관어라든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종의 보상 여행이죠. 그렇죠. 지금 힘들었던 우리의 이 상황 자체를 여행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심지어 이제 보상 여행 보복 소비 이런 예. 연관어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한번 좀 확 쇼핑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예. 이른바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전 팀장님, 네. 여름 휴가 그리고 여행을 네. 키워드로 분석도 해보셨죠? 일단 여행 언급량이 올해 들어서만 111만 건 정도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네요. 이 상황 분석도 보면은 해외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함께 언급이 됐거든요. 해외여행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수학여행, 관광, 신혼여행, 가족여행, 국내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순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사실. 예. 연관어에서도 이제 여행하니까 눈여겨볼 부분이 상품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커졌어요. 단체 여행, 여행사 위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네. 상품들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이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하면은 사실은 이맘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국가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베트남, 태국, 일본 이런 어디를 세 가지 갈까? 예, 키워드가 예. 가장 많이 그 연관으로 떴었는데 네. 국가 이름은 사라졌어요. 아하. 그리고 뭐 유럽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국가 이름은 사라졌지만 자 이제 해외여행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떤 상품들이 나올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선택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허용 가능한 국가 몇 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체로 이 정부에서 허용하는 상품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품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러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달라진 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여행과 관련된 이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좌절감 또는 네. 패망감마저도 느끼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업 막 줄 도산하고 여행 자체를 아예 정리해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힘들었던 중소 사업자들 중에는 여행 관련업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특정 국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두려움도 존재하고 있고 네.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기대감 또 관련된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네네. 그런 만큼 이 지난해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기대감이 또 긍정적인 감성 분석의 양이 상당히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감성 분석량 보면은 늘었습니까? 73대 26으로 긍정이? 긍정이 상당히 많죠. 우와. 좋다, 추천, 행복 이런 키워드들로 이제 긍정 감성과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감정을 분석했더니 좋다가 38%, 싫다도 15% 있지만 그 외에 기쁘다가 12%, 만족 9%, 기대 7%니까 네. 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다. 아니 싫다, 싫음 15%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내 어떤 경제 사정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네, 못 간다. 뭐 사실은 나는 못 가기 때문에 아하. 뭐 싫은 감정도 좀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신호 분석을 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급량이 점점 커지는 키워드 중에 네. 캐리어와 해외, 부산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또 사람 많다고 하니까 그 네. 다른 곳들로 부산이 이제 떠오르게 됐고요. 캐리어라는 키워드는 이제 뭐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 이제 네. 캐리어 꺼낼 수 있는 건가요? 나의 짐 쌀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런 네. 키워드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좀 쇠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코로나19 상세 설명, 의외로 또 해외여행. 아하. 해외여행이 열리게 되면 굳이 해외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많아질 필요가 없는 거지. 자연스러워지니까. 국가들의 이제 이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여름 휴가도 한 32만 건 정도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연관어 보면은 역시나 휴가, 여행, 뭐 여름 가족 이런 키워드들 보입니다. 예전엔 사실은 뭐 연인이라든지 친구들과 가는 것들이 SNS에 많이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는 일단 가족 쪽으로 좀 이렇게 여행이 좀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끼리 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주변에 크게 알리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긍부정 당연히 80대 19로 역시나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 아직 여름 휴가 때 뭐 해외를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네. 그럼에도 그게 연결이 되면서 여름 휴가 자체도 조금은 좀만 참으면 내년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기대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이제 네. 백신 접종률 30% 넘어선다 하고 7월에 이제 50대 집중적으로 그렇죠. 맞고 8월에 이제 뭐 전 연령대로 넓어지면서 네. 상당히 많은 분이 백신 접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행이나 여름 휴가에 대한 관심 크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름 휴가나 또는 또 휴가 관련된 연관으로 보더라도 백신 접종이 또 연관도가 높은 단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같이 연관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용어가 뭐 백신 여권, 네. 여권, 심지어는 자가격리, 또 격리 면제. 이제는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특정 국가의 해외 여행을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네. 그리스, 이태리 갈 수 있겠지, 이탈리아 갈 수 있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그 연관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게 네. 우리가 연관도가 높은 단어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아주 큰 단어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단어로는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다. 네. 자, 이제 빅데이터 결과에서 나오지만은 실제 데이터. 한국은행 등 경제지표 쭉 나오잖아요. 그럼요. 여기서도 이 경기 회복 심리, 소비 회복 심리가 나타나나요? 그렇죠.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네. 이 5월 지수를 보면 좀 이제 이 금방 발표가 되지는 않거든요. 5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105.2로 100을 넘었어요. 아하. 근데 이것도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는 소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만큼 개인 유동성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네. 100보다 높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제는 코로나 국면에 힘들었던 지점을 벗어나서 충분히 이른바 보복 소비 그러잖아요. 네네. 난 쓸 땐 쓸 때야 쓸 거야 예.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동안 힘들고 우울했던 거 내가 소비를 통해서 한번 확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어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잖아요. 질러버릴 거야. 예. 네.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도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달라져 가지고요. 그동안 이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었잖아요. 이제 6인 모임까지도 허용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세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 자체가 예. 근거 없이 또 방심하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신 접종률이 그만큼 빨라지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만큼 네. 활동 다시금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여행이 된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 일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 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백신 접종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서 내수 경기 회복세도 더 가팔라진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아하. GDP 경제 성장률도 3점대가 아니라 4점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전 팀장님. 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어떤 지뢰 같은 발목 잡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보이나요? 빅데이터에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는 사실 이 공포감이 대단했는데 예. 사실 백신이 주는 그런 좀 안도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했을 때 뭐 영국이라든지 네. 조금 빨리 이렇게 문을 연 국가들에서 변이 바이러스 그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네.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들을 보면은 그 여행사를 통해서 마스크 철저히 쓰고 백신을 맞고 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密접하게 접촉하지 않으면 어차피 국내하고는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네.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초반에 누가 이거 끈을 끊느냐인데 다녀온 사람들의 이제 경험이 좀 축적되다 보면 네. 초반에 내가 먼저 갈게 하진 않더라도 한두 명 갔다 온 이후에는 나도 갈 테야라는 마음들이 좀 많이 돌발 빅데이터 변수가 상에서는 그렇다 치는데 그렇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타파크로스의 빅데이터 분석에도 거의 한 10번째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아하. 랭킹에 나타났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만큼 이제 돌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지만 네.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빨리 잡아야 되겠네요. 네. 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